수녀님, 그러면 하나가 유진이었다는 건가요? 원장 수녀님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인해 하나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풀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회장실의 조명 아래 앉은 신여진 회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왔어? 신여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기대지도 않은 채 손을 책상 위에 올리고 오직 눈빛만으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황진구는 신여진 앞에 섰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하나 씨 과거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황진구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내 신여진의 눈길이 그를 꿰뚫듯 바라보았습니다. 진구야. 신여진이 천천히 말을 이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구하나의 과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신여진의 입술에서 뱉어진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방을 가로지르며 황진구의 귀를 찔렀습니다. 회장님, 제 말은 혹시라도 구하나 씨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정체를 문제 삼으려 한다면. 황진구는 숨을 고르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구하나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얹혀오는 묘한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난 구하나가 내 딸이라고 결정했어. 신여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강인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손을 움직여 책상 위에 놓인 유진이의 어릴 적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사진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정도로 빛이 바랬지만 신여진의 손은 그 사진을 다루는 순간만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황진구는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의 결심을 흔들고 싶지 않으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려오는 불안감이 황진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진구야. 신여진이 눈을 들어 황진구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나를 유진이처럼 여기기로 한 이상 그 과거를 다시 들춰내는 건 내 아이를 2번 상처 주는 일일 뿐이야. 내 딸을 지켜야 할 사람은 나야. 황진구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침묵에 잠겼습니다. 신여진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구하나가 품고 있을 상처,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를 비밀이 황진구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필요합니다. 황진구는 다시 고개를 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구하나 씨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대비해야 할 겁니다. 준비가 없으면 회장님께도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여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황진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눈빛이 황진구를 깊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여진은 사진을 내려놓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준비라면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조사해봐. 신여진의 한마디는 결코 가벼운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결심의 무게가 실린 듯 느껴졌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창문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더욱 화려해 보였지만 신여진의 눈빛은 그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려는 자가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하나를 지킬 거야. 신여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황진구는 그 어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느꼈습니다. 황진구는 다시 한번 신여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신여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황진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구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녀를 위해 자신의 손을 더럽혀야 한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혜성그룹 복도를 걸어나가며 황진구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삿짐 트럭이 신여진의 집 앞에 도착한 날 고요했던 대저택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은총이는 생기 넘치는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구하나는 작게 숨을 고르며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은총이를 위해 이사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집이 주는 위압감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문이 열리자 신여진이 품위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신여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구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이젠 가족인데. 신여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총이는 신여진의 옆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에서 자도 돼요? 방 정말 넓어요. 신여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 집은 네 집이나 다름없어. 구하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가족이라니 이 단어는 익숙한 듯 낯설었습니다. 신여진이 자신을 딸로 부르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신여진은 구하나와 은총이가 정리한 방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은총이는 이미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문을 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총이는 에너지가 참 넘치더라. 구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낮잠도 안 자고 계속 뛰어다녔어요. 신여진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은총이의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집이 살아나는 것 같구나. 고맙다 하나야. 구하나는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신여진이 자신을 구하나라고 직접 부르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은총이도 좋아하고 저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요. 신여진은 한숨처럼 미소를 지으며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더라.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구하나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이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기대는 걸 네가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많이 부족한 엄마였던 것 같아. 구하나는 이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신여진의 진심이 묻어나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처음으로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신여진은 아침을 함께하는 시간이 오랜만이라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총이가 입에 묻힌 잼을 닦아주던 신여진은 문득 구하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가 가장 자랑스럽게 느낀 순간은 언제였니? 구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아니면 은총이가 엄마 같은 이모라고 불렀을 때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신여진은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다르구나. 내 젊은 시절엔 너무 욕심만 부리며 살았던 것 같아. 식사가 끝난 뒤 신여진과 구하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신여진은 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난 네가 이 집에서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가족처럼 느껴졌으면 해. 구하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기가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신여진은 속으로 구하나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은총이 때문에 너를 이 집에 데려왔지만 이제는 구하나 씨와 함께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구나. 구하나는 신여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 이면의 복잡한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은 눈빛을 차갑게 숨기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진짜 유진이가 아니더라도 네가 내 곁에 있어줘야 한다. 신여진의 집 거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흐르는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명진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신여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구하나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단정하고 성실한 아이더군요. 신여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최명진을 응시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는 좋은 아이야. 은총이를 데리고 이 집에 와줘서 고맙게 생각해. 최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어떤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유진이는 어릴 때 정말 차분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질 못했는데 구하나 씨는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주 달라요. 신여진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아이는 자라면서 변해.
그때와 지금을 똑같이 비교하는 건 무리일 수밖에 없어. 최명진은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회장님께서 늘 유진이를 찾아 헤매시던 모습을 기억해서요. 혹시? 최명진은 말을 일부러 흐리며 신여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신여진의 눈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내가 구하나를 유진이로 받아들인 이유는 단 하나야. 내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리고 이 집에서 하나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키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신여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명진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신여진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구하나 씨가 이 집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의 강경한 태도에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신여진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신도 가짜를 만들기로 결심한 거겠지. 그렇게 유진이를 기다리더니 이제 와선 만들어낸 가짜 유진이라도 만족한 거야? 최명진은 한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쥐며 계획을 가다듬었습니다. 구하나를 가짜라고 폭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요, 구하나 씨를 제가 더 잘 챙길게요. 필요하면 제가 도움도 줄 수 있겠죠. 신여진은 최명지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커피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거실을 나선 최명진은 복도로 향하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곧바로 윤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아, 내가 말했던 그건 어떻게 됐어? 윤세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조 형사한테 부탁했어. 보육원에 있었던 자료도 하나씩 꺼내보고 있대. 구하나의 과거를 추적해보고 나면 뭔가 나올 거야. 최명진은 휴대폰을 꼭 쥐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이제부터는 신여진이 모르게 조용히 진행해야 해. 구하나는 내가 분명히 가짜라는 걸 증명할 거니까. 신여진이 저렇게 단호할수록 그 가짜 딸 때문에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지네. 윤세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만약 구하나가 진짜 유진이라면 어떡할 건데? 최명진은 순간 침묵하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유진이일 리 없어. 그게 가능하겠어? 이미 다 끝난 애야. 신여진이 만든 가짜 유진이일 뿐이라고. 윤세영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명진은 홀로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신여진, 당신이 만든 가짜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지켜봐. 구하나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황진구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메모들과 정리되지 않은 파일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황진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장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들어 장비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결과는요? 보육원에서 기록을 찾았나요? 장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한 듯 대답했습니다. 해성 투어에서 확보한 자료로는 부족했습니다.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황진구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류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원장님이라도 찾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분이 캐나다로 떠난 건 확실한가요?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시 보육원을 떠나면서 캐나다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처나 이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하나의 과거는 단순히 사라진 기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여진 회장이 가짜 유진이로 구하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장비서님, 캐나다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관련 단체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원장 수녀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될 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장비서는 신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밤 황진구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구하나의 과거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원장 수녀와 관련된 기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키보드 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갑자기 장비서가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종이를 흔들며 황진구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작은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떠나기 전에 한자선 단체와 협력했다고 합니다. 황진구는 장비서가 내민 자료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 단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가요?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여전히 활동 중이며 캐나다 동부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연락처나 위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진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자료에는 자선단체의 이름과 과거 지원했던 프로젝트들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원장 수녀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장비서님, 당장 연락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 주세요. 장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진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 씨,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게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황진구는 홀로 다짐하며 창가에 손을 올렸습니다. 단서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반드시 그 끝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황진구는 사무실에서 구하나의 과거를 밝혀낼 방법을 고민하며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뚜렷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파일과 메모가 엉켜 있었고 황진구는 답답한 마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구지창이 어색한 미소를 띠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황진구는 구지창을 보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하나 씨 동생, 여기엔 무슨 일이에요? 구지창은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은총이가 저한테 하나 누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신기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진구는 흥미를 느낀 듯 자세를 바로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기한 이야기라니 무슨 말이죠? 구지창은 말을 잇기 전에 한숨을 쉬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누나가 어릴 때부터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강아지 모양 인형이 있대요. 이름이 멍멍이였다고 했나? 황진구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놓았습니다. 멍멍이? 황진구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구지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누나가 그 인형을 엄청 아꼈다더라고요. 은총이랑 얘기하면서 누나도 추억에 잠겼는지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황진구는 구지창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지창 씨, 그 멍멍이라는 인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나요? 혹시 그 인형이 지금도 집에 남아있다면 말이에요. 구지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누나가 예전에 그 인형을 서랍 어딘가에 넣어뒀던 것 같기도 하고요. 황진구는 구지창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구지창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멍멍이라니. 혹시 신여진 회장이 유진이한테 선물했다던 그 인형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 다음 날 구지창은 황진구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강아지 모양의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형은 누렇게 변색되고 여기저기 찢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귀엽고 정겨운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대표님, 이거예요. 누나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인형. 황진구는 인형을 받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인형, 맞는 것 같아요. 신여진 회장님이 유진이에게 선물했다고 했던 강아지 인형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구지창은 조금 머쓱해하며 손을 뒤로 깍지 끼었습니다. 대표님이 누나를 위해 신경 써주는 게 느껴져서요. 저도 뭔가 도움되고 싶었어요. 황진구는 장비서를 불렀습니다. 장비서는 황진구가 들고 있는 인형을 보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인형입니까? 황진구는 손에 든 인형을 흔들며 설명했습니다. 이 인형, 멍멍이라는 이름의 강아지 인형이에요. 신여진 회장님이 유진이가 실종 전에 선물했다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구하나 씨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 수녀님과 관련된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장비서는 곧장 노트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원장 수녀님께 연락할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단체와 연락 중이며 곧 실마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황진구는 장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 인형이 구하나의 과거를 풀어낼 중요한 열쇠일지 몰라요. 수녀님의 행방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그날 밤 황진구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두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작은 인형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구하나 씨, 당신의 과거를 밝히는 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황진구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 작은 인형이 감춰진 비밀을 밝히는 열쇠가 되리라는 예감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황진구와 구하나는 신여진의 저택 뒤뜰에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멀리서 연못 가장자리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요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구하나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구하나 씨,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있죠? 구하나는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총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오히려 어색해요. 황진구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하나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힘든 시간을 많이 견뎌냈잖아요. 구하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뛰어노는 은총이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과거가 어떤지,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황진구는 고개를 돌려 구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정말 아무것도요? 구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아빠랑 바닷가에 갔던 기억이요. 모래사장에서 놀고 바닷물이 발끝에 닿았던 게 좋았던 기억. 하지만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행복이에요. 그 후엔 구하나는 말을 멈추고 손끝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황진구는 그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보육원에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제가 거기 있어야만 했어요. 황진구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구하나가 바닷가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에 고인 눈물을 닦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바닷가에 대해 더 기억나는 건 없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라든가. 구하나는 손끝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유진아, 네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게 다예요. 아빠가 나중에 왜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황진구는 머릿속에서 구하나의 말을 반복하며 곱씹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이 신여진 회장의 잃어버린 딸의 이름과 같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번뜩이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 같은 연결일까요? 황진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구하나 씨가 기억하는 그 바닷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구하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입가가 굳어진 채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너무 어릴 때라 장소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파란 파라솔이 많았던 건 기억나요. 그게 전부예요. 황진구는 구하나의 말 속에서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파란 파라솔, 바닷가, 그리고 유진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신여진 회장이 말했던 잃어버린 딸의 기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황진구의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그는 장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비서님, 구하나 씨의 기억 속에 바닷가와 관련된 단서가 있어요. 파란 파라솔이 많았던 곳이에요. 과거 신여진 회장님 가족이 자주 찾았던 장소들을 조사해보세요. 장비서는 전화를 받으며 곧장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에 가까운 장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인형 멍멍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 파란 파라솔. 구하나 씨의 기억은 단순히 희미한 조각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황진구는 말을 멈추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구하나가 기억해낸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잃어버린 진실의 조각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닌 신여진과 구하나를 이어줄 열쇠일 것입니다. 구하나 씨, 당신의 기억을 제가 반드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든. 황진구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황진구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비서가 1시간 전 캐나다 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은퇴한 원장 수녀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 위에는 간결한 번호와 수녀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가 멀리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하나 씨와 관련된 과거를 조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장 수녀님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은 나지막하고 차분했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하나라면 당연히 알죠. 왜 연락하셨죠? 황진구는 단어를 신중히 골라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녀님, 구하나 씨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구하나 씨가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서요. 그 기억이 어떤 진실과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 확인하려고 합니다. 원장 수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신중히 결정하려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 아니, 유진이. 아니지. 미안하구나. 수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황진구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말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유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혹시 그 이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수녀는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참 많은 걸 잃었죠. 어린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야. 내가 좀 더 나서야 했는데. 황진구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습니다. 수녀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나 씨와 유진이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수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기도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다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황진구는 전화를 꽉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수녀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황진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녀가 했던 유진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망설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인형 멍멍이를 바라보며 황진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왜 이 이름이 계속 연결되는 거지?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어. 장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수녀님과 통화하셨다면서요? 어떤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황진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수녀님이 유진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구하나 씨의 과거에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걸 암시하셨어요.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수녀님을 만나러 캐나다로 가야겠군요. 네,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주세요. 캐나다의 작은 마을, 눈 덮인 언덕 위에 자리한 수녀원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황진구는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눈길을 걸어 수녀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수백 번의 질문과 가설로 혼란스러웠지만 오늘 여기서 얻게 될 답변이 모든 걸 결정짓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녀원 문이 열리고 원장 수녀가 차분한 얼굴로 황진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겠네요. 황진구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녀님,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 감사합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녀는 그를 안으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앉아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말없이 수녀가 꺼낼 이야기를 기다렸고 수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말이죠. 그 아이와 두나라는 아이가 같은 날 우리 보육원에 들어왔었어요. 황진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같은 날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수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날은 정말 정신없던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아이들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데려왔는데 그날 이후로 두 아이의 신원이 혼동되기 시작했어요. 황진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혼동이라뇨? 그게 가능했나요? 수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구조될 당시 이름이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유진이라는 이름이 들렸던 건 기억이 나지만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죠. 둘 다 어린 나이였고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황진구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하나의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바닷가와 아빠라는 단어, 그리고 두나의 존재가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구하나 씨가 진짜 유진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구하나가 유진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황진구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채우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나 씨가 진짜 유진이라면 신여진 회장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딸이 바로 구하나 씨라는 거잖아요. 수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황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가 바로 회장님이 잃어버린 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건 당신 몫이에요. 황진구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수녀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수녀원을 나서는 길 황진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구하나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차 안에 올라탄 황진구는 수녀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구하나 씨, 당신은 진짜 유진이에요. 이 사실을 신여진 회장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설경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황진구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